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로마. 하지만 로마의 문화적인 스승은 그리스가 담당했다고 할 수 있죠. 로마인들의 그리스 사랑은 대단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요. 심지어는 그리스의 신들까지 그대로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서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기도 했죠. 오죽했으면 로마의 신 호라티우스가 정복된 그리스가 자신의 정복자를 정복했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역대 로마의 황제들도 그리스의 우호적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치광이 황제로 유명한 네로는 그리스의 십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리스라면 사족을 못 쓰는 황제였죠. 그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잔인한 검투사 경기를 매우 못마땅히 여겼는데요. 대신 그리스의 올림피아 경기를 그대로 베껴다가 루디 퀼케날리라는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루디 퀼케날리는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종합대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네로 황제 스스로가 그리스의 시와 음악을 부르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로의 그리스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규모 손해단을 꾸려서 무려 15개월간이나 그리스 각지를 도는 여행을 떠난 것이죠. 여행 중에 그는 그리스인만이 참가할 수 있다는 올림피아 경기의 규칙을 깨고 전체 경기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경기 도중 낙마를 해서 결승 지점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우승 트로피는 당연히 네로 황제의 것이었죠. 이렇게 온갖 체육대회와 문화축제에 참가해서 매우 공정하게 따낸 우승 타이틀만 무려 18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네로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리스를 마케도니아 총독으로부터 해방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라면 사족을 못 썼던 네로였기에 그리스인의 모습까지 따라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겠죠. 당시 로마인과 그리스인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수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와 그리스가 수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풍만하고 아름답게 기른 턱수염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턱수염을 관리하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턱수염을 깨끗하게 기른다는 건 일반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철학자들은 탐스러운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냈죠. 때문에 네로도 그리스인들을 따라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의 그리스 덕질을 너그러이 봐주던 로마인들도 황제가 수염을 기른다는 사실만큼은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았는데요. 수염을 기른다는 건 수염을 깎아줄 시종이나 이발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전 면도라는 것은 혼자서는 꿈도 못 꾸는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품질 좋은 강철을 만들어내지 못하던 시절의 면도날은 금방 녹슬어버리거나 이가 나가버렸죠. 아직까지 청동을 갈아서 거울로 쓰고 있던 시대에 녹슨 면도날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로 면도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면도는 항상 누군가가 해주어야 하는 사치스러운 행위였고 수염은 로마 시민과 야만인을 구분해주는 신분증 역할도 겸했죠. 그리스와는 정반대의 논리가 로마에서 작동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수염 없는 매끈한 얼굴에 대한 집착은 다른 곳의 털을 제거하는 풍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번 삐끗하면 영원히 되살릴 수 없는 중요 부위의 털을 무식 면도날로 깎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털을 하나씩 뽑아내는 고통까지 감내했는데요. 그 때문에 로마의 궁중목욕탕에서는 매일같이 중요 부위의 털을 뽑는 비명소리로 가득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그리스의 풍습을 따라 턱수염을 길렀던 것이 아니라 단지 면도가 귀찮아서 턱수염을 길렀다고 보는 견해도 있죠. 역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상을 보면 두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은 모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있는 반면 초대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부터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에 이르는 네로 이전의 4대 황제 모두가 수염이 없는 매끈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5대 황제 네로의 얼굴에는 그리스인들처럼 수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네로가 수염을 기른 것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로마와 그리스처럼 동시대에 수염에 대한 견해가 달랐던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인들과 유대인들이었죠. 이집트인들은 수염은 물론이고 머리털과 겨드랑이 털 등 온몸의 털이란 털은 불결한 것이라고 여겨 전부 깎아버렸습니다. 털은 이나 빈대 같은 벌레들이 서식하기 딱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었죠. 다만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에만 가발과 가짜 수염을 다는 풍습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 민족은 정반대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생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을 정해놓은 구약성서 레위기에는 불연나루와 수염 끝을 깎지 말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대체 왜 수염을 깎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염을 깎아버리는 다른 민족과의 구분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죠. 이처럼 수염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깎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대체 왜 이토록 귀찮은 수염이 남자에게만 나는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남성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수염이 자란다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수염이 나도록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아직 풀리지 않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보내드린 영상은 2020년 베스트셀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 티슈박스의 신간 일상을 바꾼 이야기의 순간 중에서 남자들이 드디어 면도하다가 죽지 않게 되었다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영상에서 하지 못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